먼저 개념 설명부터 하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파트는 개념은 간단해요. 이제 순열 조합이 좀 개념이 복잡하고 많지. 자, 먼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에 대한 건데, 그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즉 합할 거냐 곱할 거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 기준으로 볼까요? 그치, 동시성.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건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도 되지만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곱의 법칙을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먼저 n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었다. 그럼 이 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혹은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에요. 보통은 개수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뭘 더해서 곱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A란다.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 그러면 왜 1씩 더해요, 얘들아? 이 더하는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나중에 응용을 해. 왜 더할까? 자, 이 A란다.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에서 얘네들의 의미는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와 C라는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예요. N이라는 수를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건 이 N이라는 수에는 A라는 숫자가 P개에 있는 거고, B라는 숫자가 Q개에 들어있는 거고, C라는 숫자가 R개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A, P개가 있어. 이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라고 생각해보면, 한 개 선택할 수 있죠. 두 개 선택할 수 있죠. 세 개 선택할 수 있죠. 네 개 선택할 수 있죠. 쭉 그렇게 가다 보면 P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선택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거예요. 그럼 Q 플러스 1도 B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 거고요. R 플러스 1은 C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근데 우리 A, B, C를 선택할 때 A 또는 B 또는 C를 선택하는 거예요, 약수를 할 때? 아니죠. A, B, C를 모두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 각각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곱한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총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총합을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부터 시작을 해서 A의 거듭제곱을 다 더할 거야. A의 P제곱까지. B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B의 제곱 해가지고 B의 Q제곱까지 더해요. C도 1 플러스 C 플러스 C의 제곱해서 C의 Q제곱까지 더한 걸 다 곱해주면 이게 총합이에요. 약수의 총합. 됐나요? 물론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없고 숫자가 작으면 그냥 일일이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약수 자체가 숫자가 많고 커버리면 일일이 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일부 또는 전액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에 대한 얘기.
자, 어떤 A라는 화폐가 A개 있고요. B라는 화폐가 B개가 있어. C라는 화폐를 C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지불 방법의 수예요. 자,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0개 내는 건 같은 금액을 내는 거긴 해. 하지만 방법 자체는 어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카운트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떤 개념을 쓰면 되냐? 아까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개념을 쓰면 돼요. A라는 화폐가 A가 있고 B라는 화폐가 B개가 있고 C라는 화폐가 C개가 있어. 그러면 이 A라는 화폐를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1개, 2개 해서 A개까지 되지만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 그럼 B를 낼 수 있는 방법도? C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곱해.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A도 안 내고 B도 안 내고 C도 아예 안 내는 거일 수 있어. 안 내면 도대체 얼마를 낸 거야? 0원을 세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줘야 돼요. 돈 셀 때는. 이게 지불 방법이야. 그러면 반대로 이제 두 번째. 금액. 지불 금액을 찾을 건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것 중에 500원짜리 2개가 있고 100원짜리 10개 있어. 50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이랑 100원짜리 10개 내는 방법은 달라. 하지만 금액은? 그러면 이 방법 세듯이 똑같이 다 세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중복되는 걸 없앨 건데 이 중복되는 게 어떤 경우에 중복이 되냐라고 한다면 낮은 화폐의 총합이 높은 화폐 한 개 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화폐를 다 더한 게 아니라 높은 화폐의 한 개 금액보다 낮은 화폐의 총합이 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원짜리 동전이 7개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어. 그럼 500원짜리로도 500원을 낼 수 있지만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500원을 낼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해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높은 화폐의 금액을 선생님, 예? 갔다 와도 되잖아. 갔다 오세요. 아, 나 등호 뺐구나. 맞아요. 높은 화폐를 낮은 화폐로 환전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원짜리 1개가 있고 100원짜리 7개가 있어. 그럼 이건 계속 500원씩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00원짜리 1개를 100원짜리 5개로 바꿔버리라는 거야. 그럼 총 1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12개. 이 100원짜리 12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복되는 금액이 없이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푼다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수영도 그리기예요. 근데 수영도는 이제 뭐 가지치기인데 이거는 뭐 어떤 방법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근데 그릴 때 막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막 그리기보다는 단계별로 첫 번째 스텝을 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스텝 모두 써놓고 두 번째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쭉 하나 쓰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줄 쓰고 세 번째 줄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정확하게 뭘 썼고 뭘 안 썼고 어떤 순서로 썼고 어떤 순서로 안 썼고 이걸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를 덜 세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 여러 번 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영도를 그릴 때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면서 써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색칠하기예요. 자, 색칠하는 원칙은 우리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i부터.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부터 칠하는 이유는 주변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애부터 먼저 없애겠다는 거야. 근데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영역이랑 B라는 영역은요,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죠? 이러면 이 두 개는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즉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모양이 있어요. 순환이 가능한 모양일 때는 우리는 둘로 나눠 놓고 볼 거예요. A와 B가 같은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와 A와 B가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를 각각 나눠 놓고 풀어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이해가요?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수하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유형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자기 스토리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 복습으로 나중에 또 선생님이 계속 프린트로 많이 풀어볼 거야. 경우의 수 파트는 특히나 많이 풀어봐야 돼. 유형들이 왜 많이 풀어야 되냐면 너네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유형별로 풀어. 그럼 다 잘 풀어. 순열이니까 순열로만 풀고 조합이니까 조합으로만 풀고 다 잘 풀어. 근데 문제 섞어놓으면은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경우의 수인지 다 헷갈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조금 유형 연습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먼저 뭘 하면 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무리함수 파트 1등급 반 풀고 반은 아직 안 풀었었죠? 나머지 반 다 풀어왔나요? 아직 안 풀어온 사람들 있죠, 지금? 무리함수 115, 116, 117, 118번 네 문제 먼저 풀고요. 혹시 여기를 나 이미 다 풀어와서 풀 거 없다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와중에 무리함수 숙제도 다 끝났다, 그러니까 무리함수 파트에서 더 이상 풀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순열 조합에서 74, 76, 78, 80 네 문제 풉니다. 1등급 경우의 수 파트 158쪽, 159쪽 위에 거 네 문제. 알겠나요? 일단 무리함수 115번부터 118번 네 문제부터 마무리 할게요. 시작! 자, 무리함수 파트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1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그려지는데 얘는 x가 a 이하인 범위 내에서 그려지고요. 얘는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때 자 가해 조건을 봤더니 fx 마이너스 알파와 fx 마이너스 베타 곱의 0으로 만드는 해는 알파 베타 감마뿐인데 나를 봤더니 f 알파는 알파이고 f 베타는 베타래.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해로 갖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알파 베타 말고도 감마인 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우리는 결국에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를 만드는 x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x는 일단 알파랑 베타가 나왔어. 근데 감마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감마라는 해가 감마를 넣었을 때 알파가 나오기도 하고 감마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A, B는 그냥 상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꼭지점이 A, B이면서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A 이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다른 부분은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A, B에서 시작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는 그러니까 봐봐. f알파는 알파이고 f베타는 베타라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 그렇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f알파는 알파고 f베타는 베타라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함수값이 알파로 나온다는 건 이 알파와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베타와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있겠지. 그럼 이 자리들이 감마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해가 몇 개가 생겨요? 4개가 생겨요.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베타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서도 하나가 더 있을 것이고 알파로 나오는 값이 여기서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총 해가 4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3개뿐이래. 그럼 이게 뭐냐면은 y는 x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 y는 x가 정확하게 그렇지 a, b를 지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a, b가 바로 베타, 베타가 되면서 여기가 알파, 알파잖아. 그러면 이 알파 값이 나오게 하는 얘 하나가 더 바로 감마, 알파였던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 B의 값이 일단 두 개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15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B는 둘 다 베타라는 걸 알아서 식을 좀 바꿔볼게. 얘는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인데 이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알파잖아요. 그러면 얘랑 x랑 같다고 두었을 때 즉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와 같아지려면 둘 중에 하나지. x가 베타이거나 나머지 하나는 베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2차 함수를 풀면. 그러면 이게 하나가 여기고 얘가 바로 알파인 거야. 지금 나머지 한 근. 됐나요? 또 같은 방식으로. 자, 그럼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얘는 감마 콤마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똑같아.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1로 나와야 해,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죠? 즉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1이니까 감마는 베타 플러스 1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 베타 3개 더한 게 15라고 나왔네. 따라서 베타는 몇이어야 돼? 베타가 5면 되고 알파는 4, 감마가 6이다 라는 정보가 나왔고 C까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F9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나요? 이해 가요? 다음 116번. 응? 뭐라고? 자, 116번 볼게요. fx는 루트 x와 x제곱으로 나누어지는데 x가 0 이상일 때는 루트 x이고 x가 0 미만일 때 x제곱이 그려진대. 지금 그래서 밑에 이미 그래프를 그려놨죠.
근데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얘들아?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프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진 거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정확하게는 여기에 원래는 이만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의 역함수야. 그 말은 여기 모양과 이 모양은 어떻겠어요? 같은 모양이겠죠. 일단 모양 자체는. 자,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이라는 직선이 각각 마이너스 2,4와 4,2에서 만난다라는 것까지, 만나는 점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 얘는.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야, 다 구했잖아. 넓이 같다고. 잘라. 갖다 붙여.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됐죠? 이 그림을 안 줬으면 솔직히 좀 어려울 뻔했는데 그림까지 줬어. 친절하게. 됐죠? 다음 117번.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루트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fx는요 얘들아 루트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왔고요. gx는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이래요. 이거 두 개 무슨 관계예요? 이거 역함수 관계예요. 의심스러울 때 한번 확인을 해봐. 얘를 y는 x에 시켰을 때 얘가 나오는지. 그럼 나와요. 우리는 그 중에서 얘가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놨대. 자, 그러면 fx 위에 점 b 2분의 1,1을 지나가고, 자, 그럼 그래프 지금 나와 있죠 이미. 얘는 이렇게 그리고 있고, 얘는 2분의 3,0 여긴가요? 이렇게 그리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g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는데, 그럼 c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자동으로? 삼각형 ABC 넓이. 그럼 이거 두 개 교점인데 그럼 뭐야? 얘가 그냥 y는 x와 만나는 점만 찾으면 되잖아.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니까 이미. 언제 만나요? 3,3에서 만나죠? 그럼 3,3부터 여기 넓이 구하라고요. 삼각형 넓이. 됐나요? 역함수 관계인 걸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해요 얘들아 지금. 다음 118번. 자, fx는 지금 루트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인데 단 a는 2분의 3 이상이래요. 그때 x가 2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에 대하여 gx는 fx가 그려지거나 f 인버스 x가 그려질 건데 둘 중에 더 작은 부분을 그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그리겠대요. 이해가요? 근데 그럼 이거 뭘로 비교하냐면 얘들아 y는 x로 비교를 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있을 거야. 시작점이 어디예요? a분의 3,2에서 시작을 하겠지? 근데 a가 2분의 3 이상이라는 건 얘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요. 그러면 2,2가 그 위를 지나가고 있겠지? y는 x는 여기 위를 지나고 있거든요? 이해가요?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좀 더 내려서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a분의 3,2가 있고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y는 x는 이 위에 어딘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이게 y는 x야. 그러면 y는 x를 지시켜야 역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y는 x 직선을 기준으로 y는 x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게 더 역함수랑 크기 비교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역함수와의 크기 비교는 그냥 y는 x와의 크기 비교를 해도 돼요. 즉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려져. 근데 여기는 오히려 직선보다 위에 있네? 그러면 대칭되어 있는 역함수 부분이 그려져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 여기는 직선이 더 위에 있네? 그럼 그냥 얘가 그려지면 돼.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이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이런 직선이 y는 x-n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h이라 했는데 h1과 h3은 같고 h2가 제일 크대요. 그러면 이건 어디냐? h가 그러니까 봐봐 값이 내려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봐봐 여기가 y는 x야. 그러면 y는 x랑 일단 두 번 만나? 그러면 1이랑 만나는 게 최소 4 이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면은 4번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랑 접하게 지나면은 어떻게 만나요? 3번 만나요. 그러다가 여기 시작점을 지날 때를 지나면 2번 만나고요.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은 한 번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H1과 H3은 같고 H2가 더 커야 한대요.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어? 뭐라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어디를 지나면 되겠어? 잠깐만. 근데 A가 저기가 맞나? 2 이상이니까. 아, 우리가 그거 하나 생각 안 했구나. 우리 지금 정의 여기 X가 뭐래요? 여기가 안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3번 만나거나 2번 만나거나 한 번 만나는 거가 되겠죠?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만. A가 2분의 3 이상이니까 A분의 3은 A분의 1이 3분의 2 이하죠? 여기다 A분의 3은 2 이하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줄게요 너네한테. y는 x는 이거거든요. 그럼 a 2,2가 여기란 말이야. y 값이 2일 때 여기서 그려주구나 그래프가. a분의 3,2니까 여기다. 그래프 선생님 잘못 그렸다.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얘 대칭한 여기서 그려지겠다 그래프는. 여기랑 이게 그려져요. 아까 선생님 이걸 밑으로 내려가지고 잘못 그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2번 만나. 근데 그게 계속 2번 만나다가 언제요? 3번 만날 때가 있겠지. 여기 시작점. 근데 여기 시작점을 지나버리면 3번 만나. 근데 그 밑으로 3번 만나다가 다시 2번 만나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한 번 만나.
그러면은 바로 H2가 3번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H1은 그 위에 있었던 거야. 2번 만나게. 그리고 H3도 그럼 2번 만나겠지. 그럼 바로 H3일 때가 언제인 거예요? 접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즉 우리는 얘의 역함수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역함수가 y는 x-3과 접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2번 만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가요? 처음에 2번 만나다가 좀 내려오니까 시작점 딱 지나는 그 순간부터는 3번 만났어. 그럼 그게 한동안 유지를 하죠.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부터 다시 2번 만났잖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H1이랑 H3이 같고 H2가 크다는 건 H2는 3번 만난 거고 H1과 H3이 2번 만난 걸 만들어라는 소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근데 H3은 H보다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려왔을 때 2번 만나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잖아, 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얘 역함수 구할 거예요. y는 루트 ax-3 플러스 2니까 y는 x 대칭하면은 x는 루트 ay-3 플러스 2고요. 이항시키니까 ay-3은 x-2의 제곱. 따라서 y는 a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이걸 x-3과 같다고 만들었을 때 판별식 d가 뭐가 나와야 한다? 0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a값 구해주면 되겠죠. a값 구해주면 문제에서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G4가 언제인지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바로 구해보자. 자, 정리할게요. A는 6 나오네요. 아니면 2야. 근데 문제에서 A는 2분의 3 이상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아니면 6이니까 6 나와야겠네요. A가 6이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몇이었죠? G4, X가 4일 때잖아요? A가 6이면 fx는 어떻게 되죠? 식이 이제 루트 6x-3 플러스 2죠. 그러면 여기다 4 넣으면 만약에 f4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21 플러스인데 이거는 4보다 크지? 그럼 값이 4일 때 4,4보다 위에 있어. 그럼 여기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럼 역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얘가 4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여기가 나올 거잖아. 얘가 4가 되게 하는 거니까 루트 6x-3은 2가 됐고 6x-3이 4니까 따라서 x는 6분의 7. 그게 바로 G4의 값인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해가요?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118번 문제는 얘들아 학교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알겠죠? 지능은 특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봐봐. 2020년이니까 115번이나 118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 시험 범위에 해당돼요. 나머지 정작 116, 117번 쉬웠던 문제는 시험 범위 아니야. 니네 모의고사 안 나와. 3월 모의고사가 지금 2023년, 2020년이라는 115번, 118번이 너네 정작 시험 범위예요. 복습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경우의 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은진아 이해 갔나요? 복습해야 돼, 이것도. 역시나. 자, 경우의 수 파트 1등급 문제. 위에 4문제 있죠? 74, 76, 78, 80. 4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시작. 자, 1부터 20까지의 수가 각각 적혀있는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그 말은 뭐예요? A, B, C 꺼냈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크기 순서를 그냥 A, B가 더 작고 C가 제일 큰 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 어차피 꺼내면은 우리가 뭐예요? 동시에 꺼내잖아요. 순서가 없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A, B, C 순서대로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진다는 거는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더했을 때 나누기 2 한 게 가운데 값과 같아져야겠죠? 즉 A 플러스 C는 2B 되게 하는 조합 다 찾아야 돼. 이거는 일일이. 뭔가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다만 이제 뭐 방법이 있다면 B의 값을 먼저 정해주면 되겠지. B가 일단 1은 될 수가 없겠죠. 가장 작을 수는 없으니까 B가. 그럼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경우를 다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몇 번? 3번. 다음 76번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에 대하여 래요.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절대값은 1 나와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지. fx랑 f-x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거나 fx랑 f-x를 더한 게 1이거나. 그러면 근데 x가 양수이면 fx도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짝꿍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x가 1일 때를 생각해 볼게. x가 1이라고 하면은 f1 더하기 f-1 x가 1일 때가 아니라 함수값을 보자. 처음엔 fx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f-x는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왜냐면 여기에는 0이라는 값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x가 1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f1이 1이고 f-1은 2가 돼야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x가 2일 때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x가 3일 때도 얘로 나와야 돼. 두 번째는 fx가 만약에 2라고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fx가 2일 땐 f-x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x가 3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f-x는 반드시 몇으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와야 해요. 그러면 f1, f-1, f2, f-1, f3, f-3은 어차피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결정을 할 거야. 그러면 x가 1과 마이너스 1이 갈 걸 선택하는 방법은 이 넷 중에 하나겠죠. 2랑 마이너스 2가 갈 것도 선택하는 방법도 얘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3이랑 마이너스 3을 보낼 것도 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다. 같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지금 짝꿍을 만들어 보면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을 세트로 묶거나 그럼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방금 여기처럼 네 가지 경우. 얘도 네 가지 경우, 얘도 네 가지 경우. 따라서 총 몇 가지 함수가 나온다?
6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다음 F78번. 자, 이거는 얘들아 길찾기는 그냥 각 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111 해가지고 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있어. 지금 A라는 점에서 B까지 와야 되는데 C를 지나지 않아야 하고요. D도 지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 몇 개?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그럼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두 개. 얘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세 개. 여기는? 네 개. 근데 자, 여기는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여기로밖에 못 와. 그러니까 네 가지. 여기도 이 방향으로밖에 못 오죠. 네 개. 쭉 그냥 가는 방향 그대로 네 개씩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 이 방향으로 모일 수 있으니까 8개. 여기는? 12개. 근데 여기는 이제 지나면 안 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밖에 못 가. 12개. 여기서도 그냥 12개로밖에 못 가고, 여기도 12개로밖에 못 가고, 최종적으로 여기는 24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각 점마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세는 겁니다. 알겠나요? 마지막 80번. 직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누고 노랑, 파랑, 빨강 세 가지 색을 칠하여 이들 6개의 삼각형을 구분하려고 한다. 이웃한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어떤 한 색을 여러 번 써야만 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그 한 가지 색을 몇 번 쓰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요. 색칠할 수 있는 위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 구간마다 칸에다가 알파벳 부여할게요. A, B, C, D, E, F 칸이라고 부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A에다가 제일 먼저 어떤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칸들이 계속 바뀌어, 다. 그러면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세 가지 몇 개예요? 먼저 여기는 세 가지 중에 아무나 하나 칠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노란색을 칠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노란색을 몇 번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빨강, 파랑을 어떻게 칠하냐가 바뀌어요. 일단 노란색을 최대 몇 번 칠할 수 있을까? 그렇지. A, C, E. 그래서 노란색을 3번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C와 E에도 지금 이미 칠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B, D, E에는 무조건 빨강과 파랑을 써야 되는데 셋 다 빨강, 셋 다 파랑 써버리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뺄 거예요. 얘가 칠할 수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야. 빨강, 파랑. 여기도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 여기도 2개 칠하면 돼. 근데 문제는 다 빨강이에요. 팝하면 안 되니까 2가지 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이번엔 노란색을 2개 칠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2칸을 칠했다는 건 A와 C를 칠했던지 A와 D를 칠했던지 A와 E를 칠했던지야. 근데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노란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A, C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B에는 뭘 칠하면 돼요?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요. 그죠? 곱하기 2. D에도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돼. 근데 D에 뭔가를 하나 칠하고 나면 얘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 색 칠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얘랑 같은 색밖에 못 칠하겠지.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는 12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6가지 생기고. 그럼 만약에 노란색을 하나만 칠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만 칠해놓은 거야. 그럼 먼저 처음에 B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개예요? 그럼 얘는? 아니지. 그치, 이 여기다 칠하는 색 말고 나머지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제 무조건 번갈아 가면서 칠하는 방법밖에 없어. 얘는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하면 몇이죠? 20가지지. 근데 그거는 A에다 노란색을 칠했을 때 나오는 경우고, 그럼 이제 곱하기 3을 해줘야 한다는 거겠죠. 해서 총 60가지의 방법으로 색칠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색칠하기 할 때.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159쪽까지 나머지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